그래서 우리가 탐구를 계속할수록 어떤 섬에 대한 탐구를 계속할수록 자꾸 미지의 해안선은 언제든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미지의 해안선은요 언제든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그 고민 더 만들어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저 최인종 교수님 너 그 일 해야 된다고 해서 저 이거 맡아드려요. 고민 늘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개발서가 아니기 때문에 속 시원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뭔가 사이언스를 하면서 속 시원한 해답을 하는 것은 사실 양심에 약간 거슬리는 일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해피니스 트랙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나오지만 이 책을 쓴 저자가 원래부터 그렇게 쓰려고 당연히 안 썼을 거예요. 출판사가 선생님 그래도 이 책 좀 팔리려면 좀 뭔가 해라라고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랬을 거예요. 아까 이제 마시멜로 테스트 얘기도 했지만은 처음에 참가한 사람이 1966년에 635명이었다가 15년 뒤에 SAT 점수를 낸 참가자는 9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안 먹고 참은 아이들이 SAT가 210점이나 높았다. 634명 중에 5명 중에 반도 참여하지 않았고 94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뭔가 해석해 주려고 하면 이제 다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또 덧붙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을 실제로 적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로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할지는 네가 선택해라.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그 실험을 보고 그러니까 너는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돼. 참고 이겨내야 돼. 모든 고통은 네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가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현시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농구팀이나 축구팀이나 요즘에 여자 배구 인기가 올라가는 여자 배구 팀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배구팀의 경기를 보는 것은 당장 오늘 경기 티켓을 사시거나 내일 경기 티켓을 사셔야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 팀의 결승전 경기를 지금 미리 사겠다. 물론 지금 그런 거 파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진짜로.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팔기도 해요. 6개월 이후에 있는 윈블던 어떤 경기 결승을 내가 미리 사겠다. 왜냐면 그 결승전에 내가 응원하는 선수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결승전 티켓을 내가 미리 사겠다. 근데 웬걸 지금까지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제일 잘하는 팀이었는데 8강에서 떨어졌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사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 아이들이 마시멜로 먼저 먹은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 내일 모레 $2 줄게. 근데 내일 이사 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토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네가 하니까. 원형 그대로 것을 드리려고 지금 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멘토도 그렇고. 원형 그대로 스토리를 잘 아시고 스토리를 잘 소개해주세요. 내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헐스시라고 행복을 부는 사람들이 또 그런 국민들이 좀 그래도 더 행복한 경향이 있대. 선택은 네가 해야지. 자,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강요한답시고 행복해야지. 펄스 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해피니스 트랙 2번째 거 읽으신 대로 끊임없는 질주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거예요.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력성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탄력성을 그냥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되다가 이렇게 숨 좀 쉬어야지
이런 정신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도 안 남겨주고 계속 펄스 하면 지금 미국인들처럼 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 자기개발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개발서를 비판하는 엉터리 심리학이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사이코 버블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브라이어스라는 유명한 임상심리학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게 엉터리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건 심리학이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라 심리학을 가장해서 침투한 그런 자기개발서들이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도, 그러니까 이 연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달한 다음에 펄스하게 해야죠. 무조건 야 펄스해 추구해 이씨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와우, 또 아름다운 오늘 이제 방법하고 결과 부분 조금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실험은 3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가 행복을 퍼춘이라는 개념이 많은지 적은지를 본 다음에 뭐 GDP를 비롯해서 뭐 다양하고 심지어는 적도에서 뭐냐 가까우냐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행복을 같이 좀 보고 그렇죠. 그래서 3점으로 갈수록 프라이머리 데피니션 그렇죠.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의 럭포춘이 있으면 3점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도의 존재하면 2점 준 거고요. 두 번째 이하의 페리퍼럴, 하여튼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두 번째는 이하여야 되고 어딘가에 아무튼 럭포춘이라는 게 들어있으면 1점 준 거예요. 그런데 사전 어디에서도 럭포춘을 찾을 수 없으면은 0점을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두 명의 전문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두 명의 코더가 이 레이팅한 평균, 이 mean을 의미로 해석하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논문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에서는 에버리지라고 쓰지 않고 mean으로 쓰거든요. 뭐 여기서 말하는 여기 밑에 약자 M 이런 거 나온 것도 다 이 mean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종합 두 명의 코드의 평균을 나중에 실제 데이터로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건 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명의 코드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점 줬을 때 어떤 사람도 3점 주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2점 줬을 때 다른 사람도 2점 주고 1점 줬을 때 1점 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야 데이터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한 유사성 이런 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 게 0.08 즉 80%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그런 것을 보였다. 아까 이제 저희 조에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상관관계가 0.08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성적이 1점 올랐을 때 반대로 합시다. 행복이 1점 올랐을 때 성적은 0.8점 오르면 그게 상관관계가 0.08이에요. 근데 행복이 1점 올랐는데 성적은 마이너스 0.8이 되면은 이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 상관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거의 이제 1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결과를 그래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문이 퍼블리케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R이라는 것은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약자고요. 그리고 P는 확률, probability 약자인데 신뢰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대선 때나 뭐 총선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이게 0.1 이하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연일 확률이 0.1% 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99%의 신뢰도를 가진다. 99% 이상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겼을 때 전반적으로 한 1.53점 정도를 매겼고 다른 한 명은 전반적으로 1.58점 정도를 매겼다. 이제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30개 나라를 다 분석해본 결과 꼭 프라이머리 데피니션이 아니더라도 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어딘가에 럭이나 포춘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몇 개였냐면은 24개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80% 조사국 중에서는 80%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국어사전에 럭이나 포춘이라는 개념을 행복을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로 포함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고대인들이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행복에 대한 개념, 행운이라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통계를 추가하는데 30개 국가 중에서 24개 국가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은 즉 아까 0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점만 되고 어딘가에 그 행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평균을 냈을 때 이제 아까 요 1.53, 1.58 이 두 개의 또 평균을 뭔가 당연히 냈겠죠. 이런 것과 0 하나도 없는 것이 진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원샘플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원샘플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우연일 확률이 0.0014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신들의 첫 번째 가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고전적인 개념에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는 럭이나 포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어떻게 앞부분에서 좀 소개했던 것들을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한 대로 그러면은 추구하는 개념으로 지금 미국처럼 추구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포춘이라는 개념, 이런 외재적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추구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개념의 나라들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예측에 이제 부합하는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행복을 럭이나 포춘에 베이스 하지 않는 나라들, 기초하지 않는 나라들이 더 높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관관계는 여기 이제 이 논문 원본에서도 지금 여기 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0.405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럭이나 포춘으로 볼수록 아까 3점으로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점수가. 그런데 럭이나 포춘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질수록 이제 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낮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럭이나 포춘으로 안 볼수록, 즉 혈수타는 개념으로 볼수록 행복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2017년도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찾아요? 사우스 코리아를 찾잖아요. 사우스 코리아를 찾아야죠. 몇 위냐? 55위. 그렇죠? 이거 자체는 이제 켄트리 레더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0점에서 10점까지. 그래서 0점은 worst possible life, 내가 생각하는 아주 최악의 삶이다. 10점은 best possible life죠. 내가 생각하는 아주 최상의 삶이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요 지금 색깔 막대 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의미는 이제 여기 아래에 그 부록으로 주석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0점에서 10점 사이를 평가하는 그 평균으로 5.838이 나왔는데 이 점수대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5.838을 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쳤느냐. 이 파란색은 뭐냐면 GDP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파란색 바가 이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5.838에 가기 위해서. 사실 GDP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파란색 바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수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가 수준에서 일단 아주 빅데이터를 진짜 분석하다 보면 개인차가 대부분 없어지니까 소득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밥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로 아마 많아서 두 번째로 놓은 것 같아요. 사회적 지지, 소셜 서포트. 이건 이제 내일 예고편입니다. 내일 우리가 관계할 거거든요. 행복의 조건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이제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 그리고 내 삶의 선택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우리 자기결정이론에서 많이 배웠던 자율성, 어토노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얼마나 관대한지, 관용스러운지, 그리고 이제 커럽션, 부패 척도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많이 오래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부패가 심해서 행복하지 않는가 보다. 보세요. 부패가 차지하는 비용은 아주 적어요. 여기도 눈에 띄는 이런 나라도 있다니까요. 일본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되게 막 나쁘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제 일본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높죠. 그렇긴 한데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더 문제제기를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경제력에서는 훨씬 더 높은데 실제로 이제 행복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럭이나 포춘이 있냐 없냐라 이제 주로 많이 또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제가 그 표 1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냥 붙여놓고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굿럭이에요. 시작부터 굿럭. 일본도 럭이죠, 그렇죠? 찬스, 우연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사실 경제력 수준에서는 뭐 다 20위 안쪽이잖아요. 일본은 10위 안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력만큼 행복의 순위가 안 따라가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왜 안 행복하냐?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안 행복하진 않아요. 왜 경제력보다 좀 덜 행복하냐? 이렇게 이제 올바른 질문을 주죠. 근데 이제 이 연구에 의하면 럭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더라. 아직 여전히 사전부터. 자, 에콰도르 봅시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지금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피지컬 세티스팩션 이제 일단 첫 번째 프라이머리 럭 포춘 없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보시다 보면은 일단 단어상으로는 럭과 포춘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콰도르 하면 지금 이 파란색 바가 아까 우리나라랑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GDP잖아요, 파란색이. 우리나라는 요 첫 번째 선에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바에 이제 살짝 걸쳐 있죠? 아까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낮은 거예요. 이 설명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왜 그러냐? 이 연구에 의하면 물론 이제 다른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 지금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 회색으로 칠하는 게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별량들이거든요.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별량들에 들어있을 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전적인 정의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렇죠? 릴렉싱, 피스풀, 그렇죠? 럭하면 포춘 개념이 없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경제력에 있어서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을 텐데 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스페인, 그렇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봅시다. 어펙티브 스테이트, 만족의 개념이죠. 여기도 이제 럭앤 포춘의 개념은 없어요. 그다음 순위가 좀 높게 나오죠. 싱가포르, 우리나라랑 그래도 경제적인 수준에서 좀 비교가 되고 하는. 난 조이풀 익사이티드 이거죠. 그리고 조이풀 모드. 여기 이제 있긴 있네요, 포춘이. 그래도 이제 두 번째쯤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이제 행복이 높다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저자도 논의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소위 탑이라고, 행복지수 탑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특히 이제 이 논문에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나오는데, 독일 보시면은 여기 시작에 이미 포춘이 나오죠.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어떤 운명이나 뭐 포춘에 이런 것들, 럭 이런 거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막 10위권이야. 1등이고. 이거 왜 이래? 근데 이제,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죠. 약간 항상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평균을 사용하니까 평균적으로의 경향성은 행복으로 볼수록 아까 이제 0.045였잖아요. 0.405. 그쵸? 그러니까 행복을 포춘이라고 볼수록 이제 행복도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추구하는 개념으로 볼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산포들을 여러 군데 이제 찍다가 그 평균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건 나오지만, 이 연구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못한 숙제.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 노르웨이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진짜로 너 행복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면 나 포춘, 나 럭, 분넘. 진짜 그럴 거냐? 아니면은 행복 추구하는 거지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전 편찬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늦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제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결국에는 이 연구에서는 설명 못하는 부분이죠. 이런 건 깨끗이 인정해야죠. 설명 못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이거 가지고 막 트집 잡으시면서 왜 뭐야 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경향성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연구는 이제 그 첫 번째 연구는 30개국 전체를 한번 본 거고요. 미국을 초점으로 맞춰서 미국 안에서는 아무튼 지금은 펄스시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과연 진짜로 그렇게 봤는지, 언제부터 펄스시라고 봤는지, 정말 아주 미국이 태동하는 그 시대부터 봤는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고전적인 행복의 개념, 럭이나 포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개념들이 변화되지 않는지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이건 미국 하나만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서론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서론에 나오는 내용 중에 표 2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표 2가 미국의 사전의 어떤 변천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실험 1에서는 이런 역사 문화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런 경향성을 봤는데 미국에 좀 더 집중해서 보겠다. 아무튼 이제 현재 미국의 데피니션에서는 해피니스를 럭이나 포춘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걸 좀 보겠는데 아주 오래된 그 데피니션들도 조금 이제 포함해서 한번 이제 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있는 웹스터 영어 사전의 에디션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히스토리컬한 체인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도 지금 PPT에도 표 1을 다 담아놓진 않았거든요. 제가 담아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논문을 피셔서 표 2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 1961년입니다. 1961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개정판들까지는 럭이나 포춘의 개념을 분명히 담고 있었는데 1961년도부터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표 2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경향성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인지가 나타난 것은 1961년 에디션부터 반영되어 있다는 걸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 문단에서 표현해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그 연구, 실험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터디에 포함되어 있진 않고 그 서론 부분에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있는 거예요. 실험 2의, 연구 2의 그 서론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면 1961년이 되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일단 중요하다는 거는 하나 인식했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뭔가 사전 말고 대표성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 하나가 이제 대통령 연설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을 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여전히
그 1961년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까지는 뭔가 포춘이라는 개념이 있다가 하여튼 뭐 1950년이든 60년이든 어느 순간 대통령 연설문에서도 대통령이 해피라는 단어를 분명히 쓸 텐데, 해피나 해피니스 이런 말을 분명히 쓸 텐데, 대통령 연설문에서도 쓰는 게, 그러면 좀 옛날에는 포춘, 럭의 개념이었다가 요즘에 올수록 이제 펄스타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이제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메서드 부분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연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을 보시면은 1790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대통령 국정연설문들을 이제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역시 실험 1에서 각 나라의 사전에 2명의 어시스턴트가 0점에서 3점까지 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2명의 어시스턴트를 모아서 럭이나 포춘이라는 개념이 대통령이 하여튼 해피니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럭이나 포춘이라는 개념에 가까울수록 플러스 2점에 가깝게 그리고 펄스타는 개념, 즉, 그러니까 럭이나 포춘 개념이 없을수록 마이너스 2점에 가깝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점. 그래서 이제 5점 포인트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두 코너 중에 하나가 significantly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게 점수를 계속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봤더니 이제 우연일 확률이 0.001%밖에 안 될 정도로 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높게 매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둘이 좀 이렇게 너네 좀 만나 회의 좀 해. 그래서 플러스 1점과 플러스 2점 준 거 있잖아. 럭이나 포춘 개념에 가는 거 있지. 그 점수 준 거 연설문들의 개수는 조금 어느 정도 맞추자. 얼추 좀 맞춰라. 점수를 한 사람이 지금 너무 높게 주고 있으니 다른 건 일단 둘째치고 플러스 1점과 플러스 2점 준 이 높게 준 점수들의 개수는 두 사람 간에 좀 맞춰봐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의 점수를 조금 이제 낮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우연일 확률이 58%입니다. 우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실험 1식으로 말해 상관관계가 이제 높게 나타난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의견 일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연구를 할 때는 오리지널 5점 스케일로 바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까지 가는 5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분석할 때는 마이너스 2를 1로 바꾸고 마이너스 1은 2로 바꾸고 이제 1부터 5까지는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꿔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래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초기 대통령들일수록 럭이나 포춘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그렇죠? 럭이나 포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제 그런 빈도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림 이 3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까 사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게 196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961년에 대통령이 누구였냐? 케네디였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1961년부터 63년까지 이제 대통령직에 있었는데 이때 아무튼 좀 문제 많았습니다. 피그스만 친구, 쿠바 미사일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케네디 대통령 때 보면은 없어요. 그렇죠? 그 해피를 포춘 또는 럭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요 정도 1930년, 40년 이제 그쯤부터는 완전히 좀 없어지는 경향, 좀 줄어드는 경향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을 봤었는데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거냐면 퍼스널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였잖아요. 미국인들이 아까 이제 서러움에 있었지만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죠. 아주 개인주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 개인주의적인 행복하고 좀 이제 반대말을 찾다 보면은 이제 네이션을 찾을 수 있겠죠. 국가적인 행복. 그래서 나라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거지. 그래서 해피 펄슨이라는 말의 반대말로 이제 해피 네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지금 미국의 그동안에 나온 어떤 책들 중에서
과거에는 과연 해피 펄슨과 해피 네이션이란 말 중에 어떤 걸 많이 썼을까?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해피 네이션과 해피 펄슨 중에 어떤 걸 많이 쓸까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활용한 게 이제 앵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 세 번째의 그 서론 부분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험 2에서까지는 이제 다소 좀 정치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험 2 분석 결과들을 보시면 정치가 진보였냐 아니면은 뭐 보수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라고 분석 결과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 연구를 비판한다면은 좀 폴리티컬했다라고 좀 비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늘 쓰는 말입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이제 진짜로 행복을 추구했는지를 좀 더 보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대중들이 읽는 책을 분석하면 좀 좋잖아요. 뭔가 다시 신문을 분석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고.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데 이제 1800년대부터 나온 책들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좀 1800년대야? 디지털라이즈 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그때부터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2008년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구글 앵그램웨어라는 걸 사용해서 해피 네이션과 해피 펄슨이라는 말이 1800년부터 2008년까지 책들 안에서 서로 얼마나 나오는 이제 상대 빈도를 계산을 이제 해서 그래프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2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 X축이 이제 연도예요. 그리고 이제 Y축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제 빈도, 해피 네이션과 펄슨이 나오는 이제 빈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약간 지금 흐린 회색이 해피 펄슨이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제 거의 안 나오다가,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 많이 나오면 1920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피 네이션은 거의 줄다가 이제 아까 요게 교차되는 지점들이 이제 요즘이죠. 1900년대 초반, 20년대를 또 기점으로 해서 쭉 해피 네이션이라는 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해피 펄슨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많이 쓰고 그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에서도 해피 네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인적인 행복, 해피 펄슨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더라. 그리고 이제 이걸 앞서 요 결과랑 비교해도 아까 요 케네디 1961년이고 여기가 1920년, 30년 요쯤인데 요거랑 지금 어느 정도 일치하죠? 실험 두 번째 결과하고. 해피 펄슨이라고 쓰는 것이 1920년도부터 어느 정도 늘잖아요. 그리고 나름 좀 확 는다고 볼 수 있는 시기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1965년, 1960년 요쯤인데 이 중에서 이제 나는 또 점프하는 그런 구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다이모니아를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아주 강력한 존재론적인 사명을 달성합니다. 네 존재 이유가 뭐니? 네 존재 의미를 지금 달성하고 있어? 네가 태어난 목적이 뭐야? 그걸 달성해야 행복이지. 그게 유다이모니아야 라고 얘기했는데 일반 대중들은 행운이지. 행복, 복권 당첨되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30개국 중에 24개국이 여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을 보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쾌락이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의 부살문이다. 네 존재론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삶이야.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 왜 못 가졌을까? 고대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과연 누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유다이모니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유다이모니아 할 수 있는 게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과연 누가 이런 위의 계층이 아니고서는 과연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행복을 누가 추구할 수 있었겠어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야 너의 존재의 목적을 이뤄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누가 오늘 내 집 앞에 쌀 좀 놓고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 평민과 노예가 뭐 로마 시대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 자기 실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막 로마 시대에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만 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평민과 노예가 나는 내 자기 실현을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고 있었을까요? 이거 한다고 해보세요, 진짜로. 이 시대에 평민과 노예가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겠다. 야, 자기 실현 내 존재롭지 않은 목적을 이루겠어. 나가자! 이거 가만뒀을까요, 이거 진짜?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이었을까요? 평민이었을까요? 마치 뭐 이런 질문이죠. 여기 혹시 삼성 관계자 없으시죠? 있으시면 큰일 나는데. 아빠가 이거니? 뭐 이러면 이제. 아니, 그런 식이에요. 스승이 플라톤이고 제자가 알렉산더대원입니다. 제자, 뭐 스승 없다고 치고 제자가 알렉산더대원이에요. 제자. 알렉산더. 얘한테 배운 사람이 이제 다 으랴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실현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물론 조금 착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착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자기 실현의 행복을 실제로 추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언제적 사람입니까?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 전부터겠죠, 사실은. 행운. 아리스토텔레스는 추구하는 거라고 봤지만 여전히 행운. 좋은 팔자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지금 이제 나아졌죠. 헌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우리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진짜 추구하고 있는지. 추구할 수 있다고 지금 대전제를 깐 겁니다, 일단. 지금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추구할 수 있지만, 진짜 추구하고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는 그렇다 치고, 지금.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래도 저는 심리학자니까 문제를 조금 진단해 보자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행복 수업 자체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수업이죠. 아니세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행복 수업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조심스러워가지고. 일단 지금 행복을 적극적으로 아까 서론에 나온 액티블리 펄스할 수 있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얼마나 동의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아까 뭐 1점에서 5점 사이로 한다고 그러면 점수를 매겨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던 행운이 행복이다라는 개념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다. 우연히 만나는 행운, 좋은 팔자다. 또 1점에서 5점 사이로 한번 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는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것이 아주 강한데요. 이 행복의 개념에 있어서도 현상유지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행복을 바라보는 데서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현상유지 편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이 하트만의 연구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PG&E가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 2,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나는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너 1년간 정전 몇 번 발생해서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전력 서비스 안에서 정전 몇 번 발생했니? 그리고 한 번 정전되면 몇 시간 지속됐어? 이러면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정전 발생을 좀 덜한 집단과 많이 된 집단, 그리고 한 번 정전됐을 때 오랜 시간 지속된 집단이 있고 좀 덜 된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정전이 좀 덜 되고 정전이 한 번 됐을 때 지속 시간도 짧은 집단은 만족도가 좀 높은 집단, 그리고 정전 많이 되고 한 번 됐을 때 시간도 긴
집단은 좀 만족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며칠 후에 6가지 다른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너 서비스 지금 좀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걸로 바꿀래? 이렇게 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최종 설문 응답자는 이제 1,500명이었으니까 뭐 굉장히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규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집단은 나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원래 지금 전력수급 서비스는 뭐였냐면은 1년에 정전이 3번 돼요. 그리고 정전이 한 번 됐을 때 지속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리고 스테터스 쿼라는 말은 지금 현재 선택지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안이 2, 3, 4, 5가 있죠. 2번과 같은 경우와 3번과 같은 경우가 이 2번과 3번이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2번과 같은 경우는 정전이 덜 돼요. 2번밖에. 그리고 한 번 됐을 때도 1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격만 5% 비싸. 그러니까 나름 매력적인 선택지죠. 근데 3번 정전 5번 돼요. 그냥 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지속되는 시간은 같아요. 2시간. 그리고 값이 5%나 싸네요. 그럼 나 같으면 2번은 아닐지라도 3번은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서는. 근데 사람들은요, 진짜로 보여줬을 때, 나 그냥 지은 거 쓸래. 60.2%가 지은 거 쓸래.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B예요, B. B를 보고 경제학자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1번이 지금 쓰고 있는 선택지인데, 매년 15번 정전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지속돼요. 이게 지금 현재 선택지입니다. 2번, 나름 매력적인 대안인데, 20번 정전되고요. 4시간 지속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10%가 더 싸요. 이게 매력적인 거죠. 10% 싸잖아요. 근데 3번도 매력적인데 15번 똑같은데 지속시간은 2시간이나 짧아요. 근데 10% 비싸요. 아까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로 골라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만족도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럼 나 지은 거 쓸래? 68.3%.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연일 확률이에요. 60.3하고 58.3 차이가 없는 통계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올림한 60%가 그냥 지금 만족도가 높든 낮든 나 지은 거 쓸래. 그러니까 이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도 나 지은 거 쓰지 뭐. 아예 정전 가지고 15번 그냥 하루 4시간씩. 현상유지 편향이 심해요. 근데 우리의 어떤 컨셉, 커그니션, 행복에 대한 커그니션에 있어서도 현상유지 편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복 수업 하는 거잖아요. 그거 바꿔보자. 우리가 행복 수업의 정의 중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문화를 바꿔보자. 문화 어떻게 바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추구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자,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 미국인들이 강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지금 이제 와비 파커라는 그 기업의 공동 창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튼스쿨, 하버드의 와튼스쿨이면 대단하죠. 경영대학. 거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하던 대학원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비도 비싸고 이 사람들도 장학금이 지원받지 않은 이상 비싼 또 학비도 내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사실 안경값이 싼 거고요. 미국은 좀 더 비싸거든요. 또 우리나라 안경 R도 상대적으로 싼 편인데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아르바하고 뭐 이러면서 대학원 생활하고 뭐 인턴도 하고 이러면서 돈 벌었을 때 하루 한 달 버는 걸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경이라는 것이 다 안경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경이라는 것이 원래 2년 정도 쓰면 알도 좀 바꿔줘야 되고요. 기스가 많이 나니까. 이제 가끔 또 부러지면 태도 이제 다시 새로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경값이 한 50만 원 해요, 미국은 보통. 그러니까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이러려고 와트 만나? 안경도 못 바꾸고. 안경테가 여기 부러졌는데 테이프 갖고 다녔던 거예요. 안경 알도 못 바꾸고. 야, 자괴감 들고 괴롭다. 도대체 이놈의 안경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제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왜 안 돼? 이거 5년 동안 왜 우리가 지금 와튼스쿨에서 이 꼴로 살아야 되니? 거지 같은 꼴로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룩소티카라는 이탈리아 기업이 세계 시장 80%를 장악하고 안경의 독과점을 형성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야, 오프라인에서 그렇다 이거지. 안 되겠어. 난 내 안경 내가 챙길래. 내 행복 내가 챙길 거야. 우리 온라인 시장을 뚫어버리자. 안경의 온라인 시장을 첫 번째로 연 회사예요. 와비파코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안경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팔지? 신발처럼 안경 껴봐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사람들이 막 한번 이렇게 관점 전환이기도 하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디어가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 안경 무료 착용제도 시행하자. 요즘에 택배 잘 돼 있으니까 택배로 무료로 안경 알은 아직 안 낀 상태에서 택배로 보내줘. 그래서 안경 껴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알 착용해서 다시 보내준다고 하는 그 제도 시행하자. 그래서 막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온라인 마켓에 상 열죠. 그래서 2010년에 열었는데 2010년 2월에 열었거든요. 2010년 2월에 열자마자 2시간 만에 매진. 그래서 상품 없어가지고 막 확보해서 다시 팔 정도로. 2015년에 미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 1위에 오른 거예요. 차기 행복을 추구한 거죠. 현상유지 편향 딱 깨고, 야, 독과점 우리 안에 온라인으로. 근데 행복에 대해서도 그래서 현상유지 편향을 좀 깨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체로 믿고 가르치고 있는가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되지만 일단 추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보는 것이 중요해요. 강의는 일단 마쳤고요. 광고. 지금 이제 K목 강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K목 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차 시 어제 한 거 행복의 어떤 혜택 결과는 K목 9주차 강좌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로그인 하시기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로 그대로 다 연동해서 로그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행복의 개념 이거는 2에서 4주차에 최인철 교수님 강좌를 직접 들으시면 더 좋잖아요. 행복의 정의 측정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K목도 보시고요. 내일 할 거는 이제 8에서 5주차의 행복의 조건으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들으시면은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데도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원래 보이는 것이 이제 아는 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리뷰 제출이 있다는 거. 이메일 제출입니다. 다 파일로 제출하시면 돼요. 저희 대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여기 아니고요. 내일은 11동 저기 교육 사범대 쪽입니다. 사범연수 215호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먹는 장소는 오늘 계신 장소 한층 위에 있는 소담마루라는 데서 내일 다시 안내드릴게요. 자, 입장 받으실 때 받으신 설문지 작성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도시락입니다. 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